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작품으로 세련된 분위기로 표현된 아름다운 여인이 그려진 르네상스 초상화. 르네상스 스캔들로도 유명하다니 그림 속 여인이 더 궁금해지는 작품이죠. 보티첼리의 스승, 미녀를 사랑한 화가 필리포 립비 이야기입니다. 피렌체에서 시작하는 미술 이야기. 안녕하세요. 피렌체 이다입니다. 9번째 이야기, 르네상스 스캔들 화가 필리포 립비. 필리포 립비는 1406년 피렌체의 정육점집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그의 생가가 여전히 남아있죠. 2살에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어 수도원에 보내졌습니다. 까르미네 수도원이요. 그는 꽤 산만한 아이였다고 해요. 빈 공간에 온통 낙서를 하는 통에 수도원장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바로 그를 화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까르미네 수도원에는 마사초가 브랑카치의 배당을 장식하고 있었죠. 필리포 립비의 첫 그림 스승이 르네상스 선구자 마사초였습니다. 그의 평생의 두 가지 운명, 수도사이자 화가라고 하는 운명은 모두 이곳 까르미네 수도원에서 시작됩니다. 평범했던 그의 그림이 새로워진 건 파도바에서 작업한 이후부터였는데요. 그곳에서 북부 유럽 플랑드르 화풍을 만나게 되죠. 눈으로 관찰한 사물들을 세밀하게 그리는 플랑드르 화풍을 통해 화가는 눈으로 관찰한 것을 그린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후 그의 그림은 전례 없이 화려하고 세밀한 장식들로 채워집니다. 피렌체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그의 그림 기법, 즉 모델을 놓고 그림을 그리며 추문을 일으킵니다. 자신이 수도사라는 것을 망각한 듯 행동했기 때문이죠. 그를 아꼈던 코지모 메디치는 추문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를 가두고 그림만 그리게 하였는데요. 필리포 립비는 커튼을 뜯어 밧줄을 만들어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그를 찾은 코지모는 화를 내는 대신 그를 이해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후회하면서요. 속 터졌을 텐데도 오히려 그를 감싸준 코지모 메디치. 왜 메디치 가문이 예술가들의 후원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필리포 립비에게 굉장한 스캔들이 드디어 터집니다. 이렇게 몰래 했던 자유연애가 드디어 엄청난 스캔들로 번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프라토입니다. 1452년 필리포 립비는 피렌체에서 프라토라고 하는 도시의 수도원 부임 수도사가 됩니다. 그가 갔던 수도원에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루크레지아 부띠. 이 루크레지아 부띠는 당시 이 산타 마르게리타 수도원의 수녀이기도 했는데 원래 이 여인은 귀족 집안의 출신이에요. 루크레지아 부띠는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여동생과 수녀원에 보내졌죠. 아름다운 미모의 수녀에게 반한 필리포는 그림의 모델을 핑계로 그녀를 매일 만나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여전히 수도사와 수녀라는 신분으로 말이죠. 필리포 립비가 프라토 성당을 위해 그린 그림에는 항상 이 여인이 등장하죠. 결국 두 사람은 1457년 수도원을 도망쳐 살림을 차립니다. 언니를 따라 여동생까지 수녀원을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일파만파 르네상스 최대의 스캔들이 됩니다. 결국 교황 피오 2세는 그들의 죄를 묻지 않기로 하는데요. 이 그림은 교황청에 죄를 묻지 않기로 한 후 그녀를 그린 것이죠. 동거를 인정받은 후라 좀 더 떳떳하게 그린 것 같네요. 마리아와 아기라는 제목보다 립비나 즉 립비의 그녀라는 제목이 더 정확한 그림이죠. 그림 속 여인은 아기가 아닌 아래쪽 천사를 보고 있어요. 바로 그들의 아들 필리피노입니다. 아버지와 닮았죠. 필리피노는 피렌체의 르네상스 화가가 되죠. 아기 예수로 묘사된 이 아기는 그들의 딸 알렉산드리아입니다. 1465년 그림이 그려진 해에 낳은 아기죠. 결국 이 그림은 립비의 사랑하는 가족 초상화입니다. 마리아로 묘사된 루크레치아 부티의 머리 장식은 세련되고 우아한데요. 결혼식 신부를 상징합니다.
파란 겉옷과 붉은 속옷은 사랑에 대한 경건한 맹세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필리포 리피의 그림 속 르네상스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티테제의 비유법과 미에 대한 개념의 부활입니다. 안티테제 방법이란 상반된 두 개념을 동시에 그리는 것이죠. 예수는 인간이 된 신, 천사는 아들의 얼굴을 하고 있죠. 신과 인간, 천사와 아들. 이것은 상반된 의미로 이중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메시지는 더 강렬한 의미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아주 매혹적인 표현법이죠. 마리아도 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진주는 결혼에 대한 여인의 순결을 상징하고 베일처는 성령과의 결혼을 의미합니다. 수녀였던 루크레치아를 신부로 맞이하는 의미를 참 멋지게 표현한 작품인 거죠. 이런 문학적 표현법, 그가 얼마나 개성과 창의력이 넘치는 화가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아름다움의 개념이 어떻게 르네상스 미술에서 부활했을까요? 중세시대에는 여인의 아름다움이란 곧 선한 것이었죠. 마리아는 원죄 없는 선의 결정체로 그려집니다. 보이지 않지만 선한 영혼을 가진 아름다움의 미덕의 시대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적인 아름다움에 끌려 그것을 표현한 화가 필리포 리피는 이 시대가 열광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 아름다움을 이론적으로도 뒷받침해주는 시대,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 건축가인 알베르티는 아름다움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아름다움이란 각 부분의 질서와 조화.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미의 개념을 부활시킨 것으로 예술이 종교적 지배를 벗어나 현실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모방하는 기능을 회복한 것을 의미합니다. 1400년대 피렌체에서는 미의 개념이 너무나 중요해져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빛내는 미술이 꽃을 피우게 되죠. 황금 비율로 질서와 조화를 강조한 아름다움이 끝없이 생산되고 개인의 취향으로까지 발전합니다. 그를 수녀나 꼬시는 형편없는 수도사로만 찝어버렸다면 윤리적 아름다움에 갇혀 인간이 느끼는 감각적 아름다움이 담긴 그림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수도복을 입고 기행을 저지른 문제야. 그러나 현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탁월한 눈을 가진 화가로 평범한 사랑을 아름답게 그린 필리포 리피는 르네상스 화가의 길을 보여주죠. 저에게 필리포 리피는 보는 즐거움, 아름다움이 가진 가치를 세상 안으로 끌어들인 화가죠. 그가 추구했던 감각적인 아름다움은 제자 보티첼리에 의해 완성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술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보여드릴까를 고민하며 이번 영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쉽게 즐길 수 있는 미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겠죠?